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구미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잇단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김태근 시의회 의장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상당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참여연대의 박찬문 집행위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근 의장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의원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구미시 의원으로 당선된 거지요? 예, 구미시에 2006년도부터 시의원이 됐습니다. 네네. 5선이니까 현재 14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네. 상임위원장, 부의장, 최근에는 의장까지 하면서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인사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건설사를 소유했다가 숨겼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김태근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 이게 어떤 회사지요? 예, 김태근 의장은 고향이 구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구미 인동동에서 살았는데요. 네네. 91년도에 본인이 먼저 인동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인동 중기라 해가지고 중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96년도에 이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호는 인동 건설 주식회사라고 뭐 인동 지역이나 구미에 건설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잘 아는 회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태근 의장이 대표로 있어요? 현재는 지금 대표로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언제 이 대표를 바꿨습니까? 처음에 이제 법인이 시작될 때는 본인이 대표로 있었었는데 네네. 자기가 5대 시의원이 되던 2006년도에 배우자로 대표회사를 변경을 합니다. 네. 그리고 6대가 시작하던 2010년에는 직원으로 대표회사를 바꾸고 최근까지 경영을 하다가 올해 7월에는 본인의 아들을 대표회사로 다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불법 수의계약 의혹 이게 어떻게 제기가 된 건지요? 예, 한 열흘 전쯤에 지역의 인터넷 언론에서 그 해당 그 건설회사가 시의장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에서 사실 확인을 다각도로 해봤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이라든지 공개된 내용들 그리고 시의 수의계약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인동건설이 그 김태근 의장의 소유가 맞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 A 의원으로 익명으로 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네. 이후에 김태근 의장 본인 소유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근 의장이 이 건설회사의 실소유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시다시피 그 법인회사, 주식회사는 그 주주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91년도에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96년도에 법인 전환을 할 때 이미 이거는 100% 본인의 것이었지만은 그 당시 96년도면은 상법상 주주가 3명 이상이야 되었기 때문에 네. 김태근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3명 명의로 100%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매년 3월에 국세청에 주식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국세청에도 김태근과 그 가족 3명이 주식 100% 보유하고 있는 걸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근 의장은 회사에 관한 모든 경영권 그리고 법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대표이사에게 이양을 했다. 회사 법인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입니다. 대표회사는 임원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대표회사의 급여도 주주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주식회사에서 대표회사는 주주들이 선임한 월급장일 뿐인데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과 손해는 모두 주주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회사를 맡겨서 경영권은 주었더라도 이 대표회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급여를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주주, 즉 김태근 의장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대표회사는 월급쟁이일 뿐이고 김태근 의장 본인이 회사를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법 수의 계약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누락시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태근 의장이 소속위원회가 건설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봐도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수주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재산 신고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2006년도부터 13년 동안 지금까지 매년 공직자 신고에서 위 건설회사 주식 자본금 3억입니다. 3억을 누락을 13년째 누락을 했고 네. 시의원이 된 후에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네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재산 신고 때 위 주식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8대의 초선 시의원들도 본인들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다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4선의 시의원이 비상장 주식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14년 동안 신고 안 했다는 변명은 너무 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상에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누락하면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6개월이 지나서 뭐 당선 무효는 못 찍겠지만은 이 정도까지 엄청나게 큰 죄를 네 번의 지방선거에서 계속 지어왔다는 것이고, 선거법에는 이제 안 되겠지만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는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14년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매년 수의계약을 해왔는 사실 때문에 시민들이 공분하는데 지금 그 주식을 매각하고 안 하고는 뭐 저희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좀 더 큰 문제는 그동안에 김태근 의장이 산업건설위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시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본인의 직업과 경력과 연관이 되는 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미 시의원들 중에서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기획행정이나 의회 운영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김태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건설회에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네. 초선 때부터 산업건설위 부위원장, 재선 때는 위원장 하면서 계속 해왔는데 산업건설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도시계획, 도로과, 건축과 뭐 이런 쪽으로 건설과 관계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인동건설을 소유한 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토착의 세력에다가 4선이라면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구미 씨가 참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이쪽으로 신경 안 쓰시고 다른 쪽으로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5년간 5억 원 이상 수익계약을 했다면 지방계약법 위반 아닌가요? 이건 예.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밝혀진 내용들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내용만 파악을 했는 겁니다. 그게 38건 5억 2,500만 원쯤 됩니다. 김태근 의장이 시의원을 시작한 게 2006년이니까 2013년까지 8년간에도 수의 계약이 있었다고 보면은 네. 그 금액은 뭐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방계약법을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좀 상당히 약합니다. 계약 해지라든지 향후 입찰에 제외된다는 가벼운 제재뿐이고요. 그렇지만 입찰 과정에서 김태근 의장이 영향을 발휘했다든지 그리고 인동건설의 이익을 김태근 의장에게 공유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것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고요. 저희는 그동안의 제보와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자, 구미 씨도 이제 아까 자료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38건 이상의 수의 계약이 있었는데, 자, 구미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구미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뭐 어느 지방 단체라든지 법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수의계약 업체에게 각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그 각서 내용은 본인의 업체가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읽고 이제 각서를 쓰게 되는데 이 결격 사유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방계약법 33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시장과 시의원은 구미시와 계약할 수가 없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구미시와 계약할 수 없을 뿐더러 시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자본금의 50% 이상 되는 업자도 구미시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읽어보고 해당 안 된다고 각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구미시와 인동건설이 수의계약할 때 각서 썼을 거 아닙니까? 각서를 썼는데 이거를 그 당시 이제 대표로 했던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관계없다고 뭐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네네.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보다도 이제 계약 담당자가 법인 계약에 수의계약을 줄 때는 반드시 주주 명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주주 명부만 확인을 했더라도 주주의 김태근 의장 가족들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을 텐데 저희들이 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수의계약 시에 주주 명부 확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만 봤다고 하는데 네. 그 등기부 등본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직원인 개념인 것이고 주주 명부를 보지 않았는 또 시에서 하는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불법 수의계약의 공직자 재산 누락,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까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시의회 입장이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지금 뭐 특별하게 자기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시의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지방계약법에 나왔듯이 본인과 가족들이 하고 있는 직업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이것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보조금 사업이나 그 수의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 시의원 21명 중에서 본인의 겸직 신고를 했는 사람이 반도 안 됩니다. 본인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안 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할 때 시의원들, 시장의 가족들, 인척들이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청렴에 대한 의식 수준이 시민들과 공직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건에 있어서 구미 시민들은 강력하게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의원과 공무원들 입장에서 만나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식으로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구미가 바뀌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똑바로 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참여연대 박찬문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